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우리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동계산이 참 어렵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그 동계산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우리가 집 사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진 것부터 바라보게 되거든요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2, 3억짜리 집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4, 5, 6억짜리 집을 혹시 살 수 없을까?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항상 이 쪼달림이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동계산을 좀 치밀하게 할 필요성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시중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 그리고 신생아 특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,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갭 투자나 월세 투자를 또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대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, 뭐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70%까지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고요. 만약에 이제 금리 부분을 좀 낮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책 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,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, 일단 요 두 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대출 조건 요런 것들은 뭐 사실 진짜로 받으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뭐 필요한 서류 떼보고 이제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큰 덩어리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주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느냐, 그리고 이제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느냐, 요거를 먼저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디딤돌 대출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한도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고요. 만약에 신혼부부라든지 뭐 2자녀 이상이라고 하면은 6억 이하의 최대 4억까지 가능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신혼부부 분들은 이런 디딤돌 대출을 잘 이용해 봐야 될 건데, 특히 이제 금리가 매우 싸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가장 좋긴 하겠지만 반대로 한도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3억 6천까지 대출이 진행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봤던 것에 비해서는 이제 한도가 조금 높지만은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고 디딤돌 대출보다는 1%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각자의 장단점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에 나왔던 게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인 거죠.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뭐 한도도 괜찮고 또 금리 부분도 제일 싸기 때문에 뭐 이용만 할 수 있다면 이걸 이용하면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여야 됩니다. 그래서 애를 낳은 가정에만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.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사이에서 좀 고민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이제 가장 좀 상징적인 숫자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6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그래도 84 타입의 신축 아파트를 원하게 될 건데, 뭐 인수송구가 아닌 이상 비수송구 정도 안에서 또 나름 좋은 것들을 잡아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. 자, 일반 대출은 LTV가 뭐 70%, 다 LTV의 70%죠. 그리고 대출 한도는 6억에 70%니까 4억 2천까지 가능할 거고요. 필요한 현금은 1억 8천이 될 겁니다. 참고로 이 금리 같은 경우는 각자 상품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좀 적용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월 부담금이 239만 원인데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5억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적어놨습니다. 근데 만약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2자녀 이상의 가구일 때는 또 6억 이하에 대해서 최대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보금자리로는 역시 70%지만 한도가 3억 6천까지입니다. 그래서 필요한 현금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대신에 금리는 조금 싸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반 대출을 할 거냐 보금자리로는 할 거냐의 싸움에서는
현금이 좀 있다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일반 대출을 이용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신생아 특례는 역시 한도 괜찮고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것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금리가 일단 싸기 때문에 월 분담금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이제 뭐 내 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실거주 상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을 하면 될 건데, 이제 그냥 투자성만 사실 고려할 때도 분명히 있잖아요. 내가 월마다 나가는 금액이 부담스럽다라고 할 때는 사실 좋은 아파트를 포기해야 될 게 아니라 거주를 포기하는 게 맞다. 왜? 거주라면 내가 원하는데 어디든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 테니까요. 그렇게 치면은 이제 갭 투자, 전세를 놓고 하는 매수가 있을 거고요. 혹은 대출 받고 월세 놓는 식의 또 행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러면 보통 6억짜리일 때는 보증금이 3억 정도 수준이니까 필요한 현금은 역시 반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 월 분담금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월 분담금은 줄어드니까 현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,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겠고요. 자,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천에 120 정도에서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. 일단 풀 대출 받아놓고 필요 현금도 최대한 줄이고, 그렇게 치면은 이제 2천 정도라고 했었을 때는 후순위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면 사실 경매잖아요. 경매 당한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문제될 건 없다. 다만 이제 좀 원할 때 못 나가고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아무튼 이제 필요한 현금이 좀 줄어들게 되고, 그 다음에 월 부담금도 내가 직접 살 때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. 참고로 요거는 내가 나가서 살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어디선가는 월세에 살아야 될 건데, 보통 구축 아파트 25평이 좀 깔끔하게 수리된 게 한 7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70만원은 더 한 상태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사실 뭐 꼭 살 필요 없으니까 요즘 시기에는 갭 투자보다는 월세 투자를 좀 고려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일단 내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더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될 수 있다, 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. 다만 이런 대출 한도를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낼 수 있을 것이냐,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내 DSR을 잘 고려해서 또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.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집이 필요한 거다 보니까 뭐 신생아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면 요걸 이용하시고요. 그게 안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신혼부부이긴 하잖아요. 그렇게 치면 디딤돌 대출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선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내 현금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4.5억을 중심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디딤돌 대출도 다 가능하다라고 적어놨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디딤돌 대출은 대출 한도가 조금 낮긴 하다, 그쵸? 2억 5천 수준이고, 뭐 신혼부부나 2자녀까지 있다 하면 4억까지는 가능하니까 내가 그 상황일 때는 뭐 다른 대출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품들보다는 확실히 한도가 좀 낮다. 그래서 그냥 대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는 신혼부부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대출 자체는 뭐 신생아 특례가 잘 받기도 하면서 월 부담금도 낮다 보니까 확실히 이걸 이용할 수 있다면 활용하시면 되겠고요. 이제 갭 투자나 월세 투자라고 했었을 때 보통 이 4.5억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뭐 전세가 2억 6천이라거나 혹은 월세가 2천에 100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확실히 월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거는 갭 투자 형식이 되겠고요. 다만 현금이 좀 필요해진다라고 보면 되겠고, 그리고 월세를 했었을 때는 필요한 현금이 확실히 줄어들면서 월 부담금도 내가 직접 살았을 때보다는 훨씬 유리하기도 하다.
그래서 일단 정체 상품이라고 하면 내가 전입을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조건들이 따를 거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런 대출이나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특강을 진행할 건데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을 어떻게 짜고 또 세금 같은 건 어떻게 잡아 나갈까, 내 집을 사는 데 있어 또 최적화된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파일은 제가 저희 랑구풀 카페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로드 받으셔서 또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아무튼 뭐 제가 대출에 있어서 뭐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서 혹시나 조금 더 이제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첨부된 파일은 바로바로 반영해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